여러분, 밤에 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발끝이 묘하게 떨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자다가 갑자기 숨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며 넘기지만 사실 이 신호들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재민입니다. 15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서 이런 증상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을 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며 과일 스무디를 챙겨 드시던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바나나와 아보카도, 그리고 수박을 갈아 만든 스무디였죠. 누구나 보기엔 몸에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숨이 차고 다리가 갑자기 붓기 시작해 응급실로 오셨고 결과는 고칼륨 혈증,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그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제 몸은 더 나빠진 걸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신장은 예전의 강한 여과 능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전해질을 조절하는 힘도 떨어지고 혈당이나 칼륨이 빠르게 올라가면 신장이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잘못 선택한 과일은 몸을 살리는 영양이 아니라 신장을 조용히 압박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 세 가지.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과일 세 가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정보들은 병원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진료 현장에서 제가 15년 동안 직접 확인해온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앞으로 10년 이상 더 버틸 수 있는가, 혹은 조용히 무너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과일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는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과일은 많은 영양소를 갖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그 과일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평생 문제없던 과일이 갑자기 위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은 저의 임상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신장 부담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보카도는 슈퍼푸드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문제는 아보카도의 칼륨 함량입니다.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7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바나나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정도 칼륨을 배출할 수 있지만 고령이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위험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64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아보카도를 반 개씩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는 5, 7로 기준치 3, 5, 5, 0을 훌쩍 넘긴 상태였고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 후 아보카도를 식단에서 제거하자 증상은 빠르게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과일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적고 칼로리도 낮아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선호합니다. 하지만 바나나 역시 칼륨 함량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더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문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혈압약, 이뇨제, 인슐린을 복용 중인 분들이 바나나까지 드실 경우 칼륨이 몸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은 69세 여성으로 매일 아침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드셨습니다. 심장 두근거림과 피로감을 호소하셨고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5로 높아졌으며 이는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나나 한 개가 문제가 되리라 생각지 못했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과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철이면 빠지지 않는 인기 과일이고 수분 보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전체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칼륨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 고령자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다량 섭취했을 때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면서 부종, 고혈압,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더운 날 수박 한 통을 하루에 걸쳐 드신 후 다리 붓기와 숨참 증세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당시 체중은 이틀 만에 5kg 증가했고 소변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수분 과잉으로 인한 급성 부종 상태였고 입원 후 수액과 이뇨제로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는 과일이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위험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를 볼 때 늘 강조합니다. 좋다는 것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보카도, 바나나, 수박, 이 세 가지 과일은 건강한 사람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겐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이거나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합니다. 과일 중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신장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먹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 현장에서 효과를 본 과일 3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는 이 과일들은 단순히 비타민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장의 필터 기능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신장 환자들에게 가장 안정적으로 권장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물과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하며 소장에서 당과 나트륨, 독소 등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흡수량 자체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펙틴은 혈액 속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중간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사과는 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67세 남성분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사과 반 개를 섭취하는 루틴을 3주간 유지한 결과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사, 이처럼 사과는 신장의 미세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보호막 같은 과일입니다. 다만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므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물론 깨끗이 씻은 후에 말이죠. 두 번째는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를 단순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어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엘라지산 같은 항산화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에 쌓인 염증과 노폐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에게 하루에 딸기 7, 8개 정도를 점심과 저녁 사이에 나누어 드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원래 다리 부종이 심하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셨는데 약 2주 후 부종이 완화되고 오후 피로가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딸기 역시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베리류 과일들은 칼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장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단, 잼이나 시럽에 절인 형태가 아닌 신선한 생딸기를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높을까 걱정하시지만 하루 적정량 약 10, 12알을 지키면 포도는 매우 훌륭한 신장 지원 과일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관 벽에 붙은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의 여과 기능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남성분은 포도를 매우 좋아하셨지만 당 때문에 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복용 중인 약과 식단을 고려한 후 저는 하루 중 오후 간식으로 포도 씨발 2알을 권유드렸습니다. 섭취 방법은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것이고 식후 1시간쯤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 정체로 인한 부종이 줄었고 혈압 수치도 조금씩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포도는 수분도 적당히 포함되어 있고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아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 즉 사과, 딸기, 포도는 단순히 맛있고 건강한 과일이 아닙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여과 기능을 보조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에 가까운 과일입니다. 단, 어떤 과일이든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 공복에 한꺼번에 드시는 습관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좋은 과일들도 약으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수없이 강조해온 이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과일을 골랐다면 이제는 그 과일을 약처럼 섭취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원칙은 실제로 신장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일, 이 시간 뒤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곤 합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신장 미세혈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내의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과 기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또한 공복에는 위산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산성 과일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거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아침에 항상 사과 한 개를 공복에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쓰림과 소화, 장애, 그리고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로 과일 섭취 시간을 바꾸고 나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식후 1, 이 시간이 지나면 혈당도 안정되고 위의 산도도 적절히 낮아져 과일을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일은 하루 총량 150, 200지 이하로 두 번에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하루 한 번 몰아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순간적으로 많은 칼륨, 당분, 수분이 들어오면 급격히 과부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부종, 혈압 상승, 피로감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사과 1개, 딸기 10개, 포도 15알 정도를 한꺼번에 드셨던 70세 남성 환자분은 이틀 연속으로 얼굴 붓기와 복부 팽만감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후 같은 양을 2번으로 나누어 아침과 오후 간식 시간에 나누어 섭취하도록 조정한 결과 동일한 과일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과일을 나눠서 먹으면 신장이 한 번에 감당해야 하는 부하가 줄어들고 여과 리듬도 훨씬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양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일과 약은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과일에는 다양한 천연 성분이 들어있고 일부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르가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이 바나나나 아보카도 같은 고칼륨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2세 여성 환자는 혈압약과 함께 딸기 스무디를 즐겨 드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약물의 흡수 농도가 불규칙했고 이로 인해 약효가 예측 불가능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과일 섭취를 약 복용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도록 조정하자 증상은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간단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약을 먹기 전 또는 후 최소 2시간은 비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로 인해 약효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과일의 장점도 온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장 환자들과 함께 겪으며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과일도 올바르게 먹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그 과일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자연약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 양, 그리고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15년 현장에서 확인한 신장 건강의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과일도 잘못된 방식과 시기, 상태에서 섭취하면 신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해진 몸에도 부담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일도 존재합니다. 결국 선택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장을 지치게 하는 과일 3가지. 아보카도, 바나나, 수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장을 회복시키는 사과, 딸기, 포도는 적절한 양과 시간에 드신다면 약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식후 1, 2시간, 하루 200지 이하 2번 분할, 약과 2시간 간격이라는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신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다가 너무 늦은 후에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정보를 알고 당공이 함안고 실천하면 신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무심코 넣어두었던 과일 하나가 내 몸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부터 바꾸면 가족의 식단도 미래의 건강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꼭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실전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